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.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. 다시 좀 해주세요. 예, 지난 11월 5일 민중 촌궐기, 그러니까 뭐 사전 집회에서 나왔던 건데 다 보시죠? 보이시죠?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. 자, 어떻습니까? 우리 법무부 장관은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돼가고 있는데도 이 사진 봤습니까? 네, 언론에서 보도된 걸 봤습니다. 저게 문제죠? 예, 어떻습니까? 짧게 소감이. 예, 뭐 중고생의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아직 의견이 성숙되지 않은 제가 연령대인데 말씀드릴게요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정도가 아니고요. 저걸 한번 좀 보세요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무슨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옵니까, 저기. 혁명 정권이잖아요. 예? 무슨 혁명하겠다는 거예요? 저기 가로 속에 있는 게. 공산혁명, 사회주의 혁명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? 예? 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냥 다. 지금 이 체제를 다 때려 엎자는 거잖아요. 세워내자? 우리 장관님은 그런 말 써본 적 있습니까? 우리가 쓸 때는 세우자입니다. 세우자. 좀처럼 세워내자가 쓰지 않는 용어인 것은 맞습니다. 저게 바로 북한식 표현이에요. 중고생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저 배후에는 종북주의 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?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. 저기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좀 저렇게 봤는데 저 사람이 이제 선동을 하는 것 같은데 찾아봤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. 저 중고생 연대라는 홈피에 들어가서 그 뭐 대표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뭐 최모 씨로 나오고요. 저 사람이 이제 만 18세 예? 중고생 연대 뭐 이런 걸 하면서 통진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하다가 이제 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전날은 딱 고등학생 교복을 똑같이 입고 가서 자기가 고등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통진당을 했고요. 그럼 이건 뭐예요?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? 중고생 연대에 대해서 이적 단체성 조사를 하십시오. 어떻습니까? 네,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. 북한은 지금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그날 다 끝장내라. 11월 12일 날 다 끝장내라고 선동을 하고 난수표 방송 16년 동안 안 하던 난수표 방송까지 재개해가지고 남한의 좌익 간첩들 총걸기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지금 그 총걸기 투쟁 본부에는 이미 이적 단체로 확정 판결 받은 단체도 있어요. 범민련 남측 본부나 뭐 등등해서 이런 상황입니다.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. 네. 지난번 5일날 11월 5일 집회에서 그 저쪽 종로 일가 쪽으로 가는 거를 경찰이 저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걸 인용을 해줬죠, 법원에서. 예,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세종로에서 종로 일가 쪽 그 대로를 다 메우고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시위대가 그쪽으로 가도 이거 일반 교통방해 안 됩니까?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교통상의 불편을 끼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. 그런데 그날의 그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는 저희가 이제 그 신고를 했느냐, 미신고 집회냐, 또 신고했더라도 현저하게 알겠습니다. 그걸 예. 벗어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
그렇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거를 그렇게 인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. 그러면 이제 일주일 뒤에는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도 경찰이 못 막게 이제 할 겁니까? 법원에서 폭력 집회가 돼도 막을 건 아니잖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이제 미리 또 예견된 미리 제가 그 예견된 12일의 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때 가서 아마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이제 법원 경찰이 이 폭력 이런 사태를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 한 번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세요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의원님들 지금 한 번씩 질의를 하더라도 한 30분 내에 끝낼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.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. 아까도 이제 다른 의원이 지금 제기를 했는데,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조사받는 광경입니다. 제 보좌관이 어제 저녁에 택시를 탔는데, 택시기사가 이 사진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총이 있다면은 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국민들의 격앙된 어떤 지금 심정을 대변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, 저걸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?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? 예,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사진은 그 조사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잠시 비운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상황을 아마 촬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특별히 문제는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문제가 계십니까? 없다기보다도 네. 그 당시에 저 조사를 하던 중에 어떻게 촬영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. 지금 그 장관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,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알고 계시죠? 그렇습니다.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어떤 수사의 방법이나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. 장관께서 직접 지난 11월 3일 날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께서도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,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건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. 그렇습니다. 그럼 지금 언제 그 건의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? 예, 건의 여부나 그런 것들을 건의 여부나 또 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건의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. 그러니까 건의를 할 것인지 또 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진행 경과에 따라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수사를 받으실 겁니다. 이제까지 그 안종범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연관돼서 나타난 여러 혐의점들이 있습니까?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.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. 수사를 진행한 뒤에 아마 그 수사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. 지금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다른 화면 보십시오. 작년에 7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7명의 대기업 총수를 갖다가 이틀에 걸쳐서 독대한 것으로 나오고 여기서 그 두 재단과 관련된 특히 미르재단과 관련된 모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자 한 달쯤 지난 8월 31일 날 정경련 등 5개 경제인 단체가 이른바 노동개혁과 관련된 경제개혁자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5개 법안에 대한 입법 요청을 합니다. 9월 16일 날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5대 법안 발의를 하고요. 그리고 10월 25일, 26일 날 미르재단 출연 16개 그룹들이 이틀 사이에 돈을 갖다가 486억을 모읍니다. 그리고 10월 27일 날 미르재단이 설립이 되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
정경련의 요청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해 12월 24일 K스포츠 출연과 관련해서도 돈을 2016년 1월 12일까지 288억을 갖다가 모으고 재단이 설립되고 그리고 그 직후에 또 대통령 담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법, 노동개혁 사법을 이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관계를 보면은 비록 이것이 강제성 있는 모금이면서 동시에 그 모금의 어떤 대가로서 이 경제개혁의 수건 어떤 입법 요구를 갖다가 들어준 그런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. 이렇다면 이거는 제3자 뇌물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런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수사 결과 어떤 그 행위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평가 또 어떤 법리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. 예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이춘석. 예, 박주민. 예. 예? 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냥 다 지금 이 체제를 다 때려 엎자는 거잖아요. 세워내자. 우리 장관님은 그런 말 써본 적 있습니까? 우리가 좀처럼, 쓸 때는 네. 세우자입니다. 세우자. 좀처럼 세워내자가 쓰지 않는 용어인 것은 맞습니다. 저게 바로 북한식 표현이에요. 중고생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저 배후에는 종북주의 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?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. 저기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좀 저렇게 봤는. 예, 어떻습니까? 짧게 소감이. 예, 뭐 중고생의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아직 의견이 성숙되지 않은 제가 연령대인데 말씀드릴게요. 예,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정도가 아니고요. 저걸 한번 좀 보세요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무슨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옵니까 저기. 혁명 정권이잖아요. 예? 무슨 혁명하겠다는 거예요? 저기 가로 속에 있는 게. 공산혁명, 사회주의 혁명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? 그럼 이건 뭐예요?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? 중고생 연대에 대해서 이적 단체성 조사를 하십시오. 어떻습니까? 예,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. 북한은 지금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그날 다 끝장내라. 11월 12일 날 다 끝장내라고 선동을 하고 난수표 방송 16년 동안 안 하던 난수표 방송까지 재개해가지고 남한의 좌익 간첩들 총걸기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지금 그 총걸기 투쟁 본부에는 이미 이적 단체로 확정 판결 받은 단체도 있어요.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.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. 예, 지난 11월 5일 민중 촌걸기, 그러니까 뭐 사전 집회에서 나왔던 건데 다 보시죠? 보이시죠?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. 자, 어떻습니까? 우리 법무부 장관은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돼가고 있는데도 이 사진 봤습니까? 예, 언론에서 보도된 걸 봤습니다. 저게 문제죠?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선동을 하는 것 같은데 찾아봤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. 저 중고생 연대라는 홈피에 들어가서 그 뭐 대표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뭐 최모 씨로 나오고요. 저 사람이 이제 만 18세 예? 중고생 연대 뭐 이런 걸 하면서 통진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하다가 이제 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전날은
딱 고등학생 교복을 똑같이 입고 가서 자기가 고등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통진당을 했고요. 제 성립 여부는 저희가 이제 그 신고를 했느냐, 미신고 집회냐, 또 신고했더라도 현저하게 알겠습니다. 그걸 예. 벗어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거를 그렇게 인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. 그러면 이제 일주일 뒤에는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도 경찰이 못 막게 이제 할 겁니까? 법원에서 폭력 집회가 돼도 막을 건 아니잖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이제 미리 또 예견된 미리 제가 그 예견된 12일에 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때 가서 아마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이제 법원 경찰이 이 폭력 이런 사태를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 한 번만 한 번.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세요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의원님들 지금 한 번씩 질의를 하더라도 한 30분 내에 끝낼 것 같아요. 총걸기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지금 그 총걸기 투쟁 본부에는 이미 이적 단체로 확정 판결 받은 단체도 있어요. 범민련 남측 본부나 뭐 등등해서 이런 상황입니다.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, 네. 지난번 5일날 11월 5일 집회에서 그 저쪽 종로 일가 쪽으로 가는 거를 경찰이 저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걸 인용을 해줬죠, 법원에서. 예,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종로 세종로에서 종로 일가 쪽 그 대로를 다 메우고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시위대가 그쪽으로 가도 이거 일반 교통 방해 안 됩니까?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교통상의 불편을 끼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. 그런데 그날의 그 교통방해 저걸 한번 좀 보세요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무슨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옵니까 저기. 혁명 정권이잖아요. 예? 무슨 혁명하겠다는 거예요? 저기 가로 속에 있는 게. 공산혁명, 사회주의 혁명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? 예? 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냥 다 지금 이 체제를 다 때려 엎자는 거잖아요. 세워내자. 우리 장관님은 그런 말 써본 적 있습니까? 우리가 좀처럼, 쓸 때는 네. 세우자입니다. 세우자. 좀처럼 세워내자가 쓰지 않는 용어인 것은 맞습니다. 저게 바로 북한식 표현이에요. 중고생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저 배후에는 종북주의 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?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. 저기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좀 저렇게 봤는데 저 사람이 이제 선동을 하는 것 같은데 찾아봤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.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.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. 다시 좀 해요. 예, 지난 11월 5일 민중 촌궐기, 그러니까 뭐 사전 집회에서 나왔던 건데 다 보시죠? 보이시죠?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. 자, 어떻습니까? 우리 법무부 장관은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돼가고 있는데도 이 사진 봤습니까? 예, 언론에서 보도된 걸 봤습니다. 저게 문제죠? 예, 어떻습니까? 짧게 소감이. 예, 뭐 중고생의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아직 의견이 성숙되지 않은 제가 연령대인데 말씀드릴게요. 예,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정도가 아니고요. 저 중고생 연대라는 홈피에 들어가서 그 뭐 대표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뭐 최모 씨로 나오고요. 저 사람이
이제 만 18세 예? 중고생 연대 뭐 이런 걸 하면서 통진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하다가 이제 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전날은 딱 고등학생 교복을 똑같이 입고 가서 자기가 고등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통진당을 했고요. 그럼 이건 뭐예요?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? 중고생 연대에 대해서 이적 단체성 조사를 하십시오. 어떻습니까? 네,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. 북한은 지금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그날 다 끝장내라. 11월 12일 날 다 끝장내라고 선동을 하고 난수표 방송 16년 동안 안 하던 난수표 방송까지 재개해가지고 남한의 좌익 간첩들